부수하고 뒤늦게 학교 와서 복학생형 존나 짱나거든요. 부수라니. 네. 여기는 보통 한 4, 50수씩 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 4, 50수씩 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근원 140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림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자 11월 14일 목요일 수능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치고 있죠? 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동안 지금쯤 아마 마지막 교시 보고 있겠네요. 이제 외국어 영역. 외국어. 외국어 시간이에요? 사탐 시간이 아니라? 이제 사탐 들어갔겠네. 오. 탐구 영역으로 이제 들어갔겠네.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그나마. 알겠지. 네. 제일 가깝지만은 저랑 김재원 쌤이랑 같은 1년 차이. 같은 교육 과정이었을 겁니다. 예. 네. 수능날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 다 나죠. 어. 기억 안 나세요? 반찬 못 사갔는지 나 기억나는데. 아 진짜? 쓸데없는 걸 기억. 네. 그 소고기 예. 불고기. 네. 어디서 봤는지 알아요? 어디서? 오늘 학교. 학교요. 네. 어. 학교도 기억나요 저는. 어. 네, 하포고라고 네. 거기서 마산에서 봤죠. 네. 저는 뭐 25년 6년 전 이야기라 와. 가물가물합니다. 두 번 봤으니까 또 저는 네. 교수님 수능 아니었죠? 저희는 학력고사. 아예 이름이 달라. 달라. 아예 다른 제도. 학력고사도 그 이전 아니세요? 예? 학력고사 이전 아니세요? 87, 88까지 학력고사. 학력고사. 네, 그리고 그다음 이름이 바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수학 능력고사. 저는 이제 200점 만점으로 한번 보고 와. 근데 400점 만점으로 한번 보고. 와. 400점 첫 번째 시험 보셨구나. 네네네. 저희 때는 500점 만점. 500점. 저희도 저희 때는 500점. 500점 만점. 네, 네. 500점. 아. 500점 탐구 만점. 영역이 200점 만점이요. 네, 맞습니다. 사회탐구 4개. 아마 박지훈 변호사님 때가 두 번 봤을 겁니다. 그렇죠. 수능 1차, 2차. 첫 수능 1차가. 수능 네. 2번 네. 봤잖아요. 네. 네. 자, 수능이 좀 짧은 시간, 짧은 역사인데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날은 올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늦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 꼭 정찰차 타고 오는 놈들이 있고. 맞아요. 아니 또 놈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놈들. 사람이 있겠죠. 맞다. 예. 이게 경찰차, 오토바이 네. 등등. 왜냐하면 경찰은 그날 비상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어디 있으면 정위치에서 네. 무조건 태워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워줘야 돼. 아니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긴박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살짝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에 딱 맞춰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출연자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방송을 더 열심히 해서 방송이 잘 빠질 때가 있거든요. 더 풀파워. 풀파워로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부채감에 네. 아 내가 요즘 좀 바투게 온 거 늦게 온 거를 좀 이걸로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이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늦는다고요? 그냥 늦잠 쳤나. 이제 그 얘기하니까 네. 저희는 저걸 봤잖아요. 이것도 봐나? 이런 네. 뭐죠? 어떤 거요? 뭐, 필기? OMR? 아니 저거 있잖아요. 뭐, 쓰는 거. 서술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논술? 논술. 논술은 있죠. 보셨어요? 논술 봤죠. 아, 네. 논술은 대학교 갔을 때. 저는 논술 안 봤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수능 때는 없고. 그죠. 저희 때가 아마 논술이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올 때 진짜 그게 오는 게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그 잠실 고개가 미끄러 갖고 차가 못 넘어와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네. 뛰어서 지하철 아. 타고 막 그랬는데 네. 정신이 버쩍 들더라고요. 어. 진짜 그 진짜 풀파건 수능 이게 저 논술 쓰는데 없던 눈이 막 네. 풀펴가 저희 때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 지금도 있죠. 네,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 번호가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침에 일찍 왔는데 한 4-5시쯤 돼야 이게 내 면접을 보겠다 싶어서 다시 인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간 맞춰서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게 방식이 맨 윗번호, 맨 아랫번호, 그렇지. 두 번째 번호, 끝에 두 번째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제 순서가 지나간 거예요. 게다가 그마저도 이제 면접이 끝났어 거의. 그래서 마지막 교수님이 거의 나가시는 걸 제가 붙잡고 왜 그러세요? 저 면접 좀 봐달라고. 어떡해. 야 근데 고도 집중을 해가지고 그 막 질문하신 것들이 지금 기억나는데 뭐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주제인데 막 줄줄줄 나오더라고. 어. 영문과인데 사형제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건 뭐냐 다른 학교였어. 아, 다른 학교였어. 깜짝 놀랐어. 되게 고대였어요, 신박했어. 고대. 야. 네.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면접은 오히려 잘 봤는데 수능 성적이 안 떨어졌어요. 그 학교는. 네. 수능이 가장 중요했었던. 아니, 근데 지금도 그렇고 네. 예전에도 그렇고 수능이 인생 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험이긴 하죠. 네. 대학이 뭐 모든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결코 네.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건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지나고 나면 이것도 뭐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당장의 학생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일이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선 피셜 그놈의 자식과도 같은 꿰뚫는 한국사. 네. 자, 상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야. 이야기냐? 예스24 예, S24에서 올해의 책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 교양, 예술 분야의 후보로 우리 책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이 투표 한 번씩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강이랑 안 겹칩니다. 네. 분야가 달라요. 네. 인문사회 쪽은 저희 거로 네네. 찍어주셔야죠. 네, 몇 검지 개- 작가가 네, 서너 개 클릭하게 돼 있던데요. 세 개까지 중복 투표가 중복 가능하군요. 투표 가능하고. 네, 검지 작가가 그래서 역사계 한강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라고 안 될 게 있습니까? 네. 네. 뭐 한강까지 아니라 천만 돼도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가 11월 29일 금요일까지라고 하니까 네. 이 방송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셔서 예스24에서 꿰뚫는 한국사 역사 카테고리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인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인문 교양 예술 아.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저희 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들으시고 오늘의 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만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장터 통해서 보험점검 받으면서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할인형 보험이 많아져서 보험료 할인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30% 가까이 할인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꼭 점검 받으시길 바라고요. 똑같은 보장인데도 30% 비싸게 보험료를 내실 수는 없습니다.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는 그 회사 상품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판매를 하는데, 보험장터는 여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나한테 딱 맞는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거나 인터넷 주소는 보험장터.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보험이 중요합니다. 김정 쌤도 여기에 다 연락을 해서 네네네. 싹 한번 갈아 엎었단 저희 말이에요. 와이프가 싹 한번 엎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의료 대란이나 이럴 때 좀 걱정이 많이 되시고 또 어떻게 구하는지, 또 이거 맞는지, 이거 해당되는지 그런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장터에 연락을 해보셔서 또 연령별로 또 성별별로 또 이제 꼭 가입을 해두는 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네. 놓치면 안 되니까 보험장터에 연락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이어트를 한번 보험 다이어트를 해보시고 꼭 필요한 거는 또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 상담 보험장터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 차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나요? 월에 10만 원 넘게 네. 차이가 최대는 난다고 하니까 그 이상 더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또 할인형 보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30%뭐 이렇게 할인형 보험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K6003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전화는 1544-5788 전화로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전화 문의 1666-1080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산삼시대입니다. 교수님도 드시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맛있어요. 요즘 광고 이제, 읽고 있는데 네, 지금 드시고 계셨어요. 계절 바뀔 때 훅훅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진짜로 종잡을 수 없는 게 수능에 원래 역대 수능 한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수능 당일에 하는데 오늘 또 안 더웠어 안 추웠어 생각보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에 또 바로 또 영하로 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산삼시대 같은 거 꾸준히 평상시에 챙겨 드시면은 거뜬하게 이겨내실 수가 있고요. 늘 네. 말씀드리지만 공복에 아침에 따뜻한 차처럼 드시면 또 너무너무 좋으니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산삼시대. 산삼시대 구매해 주시고요. 유튜브 더보기 링크나 전화문의 1666-108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자, 수능에 맞게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조선판 수능 시험입니다. 네. 과거제도. 과거제도. 네. 오. 과거제도. 네. 아주 네. 이 수능이랑 비교할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수능은 대학이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양반들에겐 어. 과거는 인생이 전부예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네. 미친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건데, 그냥 하다못해 사촌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아니면 오촌 아저씨라도 과거 1차 시험이라도 통과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몇 대 이상이 1차도 통과하지 못했다. 네. 양반지는 박탈됩니다. 아, 진짜요? 양반 아니에요. 잔반. 아. 잔반에서도 더 그냥 나가 떨어지면 그냥 양인. 네. 야, 이게 그냥 출세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요. 일이구나.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딥한 이야기겠지만 양반이 신분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신분,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양반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하다못해 진짜 그냥 사돈의 8촌이라도 있어야 돼요. 없다. 양반 아닙니다. 이게 걸쳐 약간 토익 성적 2년 동안 유효 기간 있잖아요. 그 양반도 과거 시험 어쨌든 한 번은 통과를 몇 대 그쵸 한 번 정도는 갱신을 해줘야 되네. 그렇죠. 갱신해야 돼. 아니, 그때부터 내려온 건가? 그 묘하게 집안에 서울대 한 명 있으면 왜 자랑거리 되잖아요. 이거는 서울대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1차 시험은 서울대랑 비교할 수 있겠죠. 네. 1차 시험은. 왜냐면 1차 시험은 속과. 네. 속과 합격은 성균관 입학 자격 시험입니다. 이 과거 전체 놓고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대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행시예요. 행시라고 하기 좀 모자라죠. 행시와 사실 합쳐놓은 겁니다. 행시와 사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몇 대까지 없으면 그때부터 잔반인 거예요?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3대 위까지.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그냥 8천 아재라도 있어야 돼요. 없다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양반인데 네. 과거 시험에 붙지 못하면 네. 그럼 직업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학생이요. 그럼 평생 학생입니다. 합격 못하면 그냥 학생이요. 직업 없이 그냥 학생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생 수험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저기 공동묘지에 묘비에 네. 현고 학생 그렇죠. 부군 신이 네. 이렇게 하잖아. 현고 학생 그게 신분. 학생 부군 신이가 그러니까 학생이 그 신분이에요. 아. 그럼 이제 학생이 지위예요. 지위가 직업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직을 가진 사람은 대장군 무슨 신이. 자, 우리 집 차례 지낼 때 이거 본 것 같은데. 학생이 돼 있죠. 평생 학생이었다. 우리 집 차례 지낼 때 나 본 것 같은데 집 왔을 때. 만약에
집안의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가 네. 만약 행시하셨다 그럼 학생으로 안 적으실걸요? 그렇죠. 야, 예. 거기 뭐 적어요. 예. 그러니까 직업이 특정되지 않는 건 집안 내력인가 보다 창섭. 아 아버지 학생 썼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거기에 네. 이제 사무관이나 네. 어떤 그런 관 그런 건 없습니다. 관으로 이제 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거 또 계속 요즘 이게 네.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계속 이런 얘기 하면은 좋고 네. 사고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기분 나빠하셔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집이 진짜 진짜 양반 네. 위에서부터 뼈대 있는 집안이다 확인하려면 제사 횟수 한번 세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직계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조선 시대에도 똑같아요. 임금이 정해줘요. 네. 몇 번 이- 지낸지. 아니요, 이 서원에 네. 이 사람은 이 서원 출신의 이 사람은 네. 대가 지나도 어. 계속 제사 지내라. 아. 라는 걸 지정을 해줘요. 그걸 네. 이제 아 명예의 전당처럼. 네. 네, 그걸 불천이라고 네.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거는 5대 지내다가 그 사람 윗부터 치워지는 치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 다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치워지는데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제사상에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건 계속 그러니까 계속 지내야 돼요. 계속 지내 그 집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에 장군이다. 아니면 유명한 정승이다. 그 사람은 계속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 인물은 네.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제사 지내. 이 집안에서. 이 집안에서 이러면 그걸가 많을수록 네. 제사 횟수가 계속 그 늘어나요. 집안은 명문 집안인 거예요. 명문 집안이에요. 근데 내가 시집을 갔는데 네. 한두 번밖에 없어. 왜 그래? 멋져요. 그래서 이황 태계 집 종택 네. 이런 데는 가면은 한 달에 1.5회씩 정도는 이야. 제사를. 네. 저희 우리 지금은 인권위원회에 있는 제 후배가 딱 그 종손입니다. 네. 아 태계 종손. 예, 이 씨라고 하는데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종부께서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달에 제사를 제사를 서너 번 지내는 거예요. 그런 집이 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이요. 네, 매주 하나씩 하네.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럼 고생했다고 이제 거마비로 태계 이왕 그려진 지폐만 주고 있는 근데 근데 그 집안은 조상을 기려라고. 그 집안의 중에 재벌도 있어요. 지금에 그러니까 사실 돈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 명문가 집안 며느리 분의 직업이 네. 그렇죠. 예. 종가 며느리예요. 네. 월급 받으세요. 아 월급이 있어요?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막 제사밥 같은 거 막 주문 못 할 거 아니에요. 다 직접 해야죠. 예. 아, 근데 그거를 사실은 밑에 또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빡세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근데 보통 또 이제 종가라도 산소는 보통 이제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집안이 많이 잘 나가면 그냥 벌초하고 제사하라고 그냥 돈으로 주더라고. 그렇죠. 그럼 그래서 묘제 저희 집에서 돈을 받고 저희가 대세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제 묘제를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또 가서 하는데 네. 거기는 빡빡한 사람들 오죠. 뭐 벤츠 타고 오고 뭐 다 이렇게 하죠. 저희는 거의 안 오던데요. 돈만 주던데. 태계종택이나 네. 뭐 안동, 권씨, 네. 류씨 네. 뭐 이런 집안들 서유성룡, 예. 가잖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 지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근데 또 어쨌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조상 중에 이런 분이 없다. 어. 양반이 아니에요. 저희도 없어요. 그냥 저희도 뭐 학생이에요.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저희는 예배로 대신하니까. 그럼 우린 기독교라. 양반이 맞는 것 같은데. 돈 주는 거 그래요? 보니까 돈 계속 주는 거 보니까. 그러면 또 그럼 맞죠. 다만 그 집안이 집안이라서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요거는 삐처리 주세요. 네, 요거는 그 집에서 계속 돈을 줘요. 아무튼 존나 짱나요. 조선은 그만큼 시험에 미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시험에만 미쳐 있느냐? 아니에요. 교육에 미친 나라. 야 이때부터 교육열은 시작이었구나. 강남 8학군이 과거 시험 네. 네. 경쟁률 몇 대 몇이었을까요? 과거 시험 몇 명 뽑나요 보통 이제 이게 통과 최종까지 하면 네. 일단 정기로 하는 건 3년에 한 번입니다. 네. 와 그거는 빡세다. 3년에 한 번이야. 3년에 한 번 몇 명 네. 뽑을까요? 3년에 한 명? 10명? 한 번? 보통 3년이니까. 9명 뽑지 않나요? 33명 33명. 뽑습니다. 33명. 아 이거 정해져 있어요, 한번 이거는. 뽑을 때 33명 뽑는데 이거 말고 별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예를 들어서
세자를 책봉했다. 좋은 일. 네, 뭐 아니면은 뭐 세자 빈을 드렸다. 네. 뭐 아니면은 내가 선왕의 아버지 생일 돌아가셨는데 생일 크게 하고 싶다. 뭐 기리고 싶다. 뭐 이런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으로 내면 한 1.5년에 한 번 정도씩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특별 시험에서는 10명, 11명 뽑기도 합니다. 네. 적게 몇이니까. 몇 대 몇 정도였을까요? 네. 3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인구가 한 1000에서 2000만 명 정도 됐겠죠. 조선 1000만 팔도. 명 그죠? 그 정도 되죠. 많을 네. 때는 2000까지는 못 보지만 아무튼. 요거 만대 1이죠. 오, 이야, 만대 1? 만대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몇 대 몇? 서울에 한 번 보나요? 아니면 지방에서 한 번 보고 올라오나요? 그건 이제 과정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최종 경쟁률로 딱 최종 따졌을 때 서른 세 명. 대충 그럼 반 쪽에서 5천 대 1. 5천 대 1, 전 양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1000대 1 정도? 1000 대 1. 어. 평균으로 따지면은 4000에서 5000 대 1. 아싸. 진짜 빡셌다. 최고 경쟁률을 했었을 정조 때거든요. 네. 18,000 대 1입니다. 야, 18,000대. 그러면은 시험 보러 오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이야? 한 10만? 그 30만 명, 22만 20만 명이었나? 명. 아니 이 정도. 시험 보러 오는 사람 숫자가 어디서 다 시험을 봐? 22만 명. 2만 2천 명. 2만 2천. 아니죠. 아닌가? 22만 명? 22만 명이 맞네요. 22만. 그렇게 11명 뽑았거든요. 네네. 네. 22만 명 정도가 치러. 이야. 한양에 22만 명이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중간에 떨어가 버리는구나. 일단 시험 자체는 속과 대과 그리고 대과의 마지막인 대과의 마지막은 이제 임금이 보는 거예요. 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뉘는데 속과에서 하는 건 그 향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향에서 치는 거예요. 아. 지역에서 치는 겁니다. 예선전. 지역에서. 여기서 한 1,500명 뽑아요. 지역 예선에서. 지역 예선에서 이제 그러면 도별이나 이런 데로 할당이 있나요? 그냥 할당이 아니라 이게 인구수, 인구 비례랑 인구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체계적이네. 한양은 오. 더 많이 뽑겠네. 조선 무시하지 마세요. 오. 조선 굉장히 체계적인 나라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서울대도 지역별로 해가지고 인구수를 계산해서 지역별로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는 맞아요. 바람에 근데 네. 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인구 비례로 했고요. 속과도 두 번에 나눠서 칩니다. 네. 초시와 복시로 나눠요. 그리고 대과에 들어가서 대과 초시와 대과 복시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복시에서 최종으로 33명을 뽑는데 네. 이 33명을 뽑은 다음에 네. 임금이 앞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낸 거를 가지고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 대과 전시예요. 아. 근데 여기에서 1등을 한다. 장원급제. 그게 장원급제입니다. 그게 장원이에요. 네. 장원. 그 급제가 있고 장원급제가 있는 거네. 급제자 중에 장원. 급제자는 33명이고 그리고 거기에 장원이 1등. 거기에 이제 장원이 1등. 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에는 1,500명 뽑고요. 그 다음에 속과 복시에서 이제 거쳐가지고 대가로 올라가는 사람이 200에서 240명. 그러니까 요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성균관 입학 자격은 주어진 겁니다. 근데 200명이 다 성균관에 들어가냐? 성균관에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성균관 생활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학금 제도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남자들만 네. 진짜 그 한 1, 2평 되는 방에 내다 그게 성균관 스캔들이 나는 거지 그래. 좋을 것 같은데. 또 장르가. 아니다. 송중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 김재원도 있다니까 거기. 아이고. 자, 아이고. 문제는 뭐냐? 네. 합격자의 나이예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막 성균관 스캔들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송중기만 있는 게 아니다. 왜냐? 평균 나이가 35세예요. 야, 그럼 송중기. 합격 나이가. 네. 그런데 이거는 조선 전기에는 20대 후반이 네. 되는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이제 30대 중반까지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의 30대 중반이랑 아, 그죠. 그쵸. 그치? 이때 30대 중반은 아니 과거에 급제해봐야 몇 년 못하겠네 평균 나이로 따지면. 근데 평균 나이라는 게 이게 조금 그게 뭐냐면 평균에 함정이 있습니까? 평균의 함정 통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유아 쭉 사망률이 깔아주는 굉장히 거지, 높기 깔아주는 때문에 거지. 네. 굉장히 낮게 가는 거지. 그래도 50대 정도까지는 살아요. 그러니까 환갑잔치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네. 하는 거죠. 그래도 35세면 꽤 나이가 많은 겁니다. 네. 꽤 나이가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지금 나이로 치면 50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40, 50대 이미 35세면 그리고 애가 10살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90년대 때 네. 뉴스 인터뷰만 봐도 30대 30대 때 아저씨들 얼굴이 완전 이 맞아. 얼굴이에요. 30대 얼굴이. 장난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옆에 맞아. 32살 네. 이렇게 배 누구누구 이렇게 아. 딱 뜬다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는 방귀 낄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200명 안에 들어간 사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생원, 김생원, 뭐 박진사 네. 부르는 사람들 되게 좀 허접하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 수염도 다 덜 자라서 나와도 매번. 전국 200등 한 사람이. 이야. 초일수인데 진짜. 진짜. 엄청난 그냥 엘리트. 엘리트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다음에 생원진사시만 합격하더라도 이제 그게 생원진사시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초시라고도 부르고 생원진사시라고도 부르고 향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통과하더라도 구급 공무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종구품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 하고 성균관에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답안지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그다음에 이 사람 지역에서 날리는 사람이에요 하면 추천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생원지사까지 통과했어? 오케이 그럼 관직 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지방 별정직 같은 느낌이구나. 중앙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성균관에 이제 들어가면 근데 네. 이게 차이입니다. 성균관에 들어가 가지고 대과 쭉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고도 대과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성균관 학생들한테는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서는 임금이 그때 정약용 편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시험을 낼 때가 있어요. 예. 야 오늘 성균관 애들 모아봐. 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성균관 애들 좀 모아. 야 시험 치니까. 그러면 시험 치고 답안지 좋아. 그럼 오케이 얘는 특별 통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더라도 서울 생활 굳이 하면서 성균관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건 인맥도 있어요. 그렇죠, 인맥이지. 내가 여기서 그지. 잘하면 여기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성균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으니까 네. MBA지 MBA.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항맥이 형성이 되는 거야. 학맥이 형성이 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 인연을 맺으면 원래 그 정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좀 격하게 표현하면 조리원 동기 아닙니까? 비슷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균관에 굳이 내가 그 고생하면서 성균관을 뭐하러? 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원진사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성균관 밖에서 대과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몽룡이는 성균관을 안 다니고 합격한 거네요. 모르겠어요. 춘향전을 제가 디테일하게 본 적은 춘향전에 없어서. 성균관 다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뭐냐? 시험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내느냐? 이게 그건데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시험 문제. 뭐또 논술 아니에요? 다 논술입니다.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이게 절대 평가가 안 되잖아요. 어, 이게 객관적 평가가 힘들잖아. 이게 바로 이게 인문학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선. 객관적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요?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글과 나쁜 글도 구별할 수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각주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인용하고 인용하고. 무엇을 참고하여서 나의 주장의 논리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뭐 딱 잘라가지고 그게 객관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더 훌륭한 글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1, 2등의 차이, 3, 4등의 차이 뭐 이런 거는 나누기 쉽지 않지만 1등과 33등의 어떤 그 차이는 그렇죠. 명확하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논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그것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 뭐 이게 예를 들면 옛날 문헌을 뭐에 따르면 뭐 이렇게 이런 그거 들었어요. 근데 이게 틀리면 감점이죠. 근데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점수가 높아지는. 올라가는 그 예를 들어 주제 제시어가 좋은 국가란을 했는데 뭐 사서 삼경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하니 그렇지.
현재 상태는 어떻고 저떻고 맞습니다. 뭐 앞으로 나아갔을 때 네, 백성을 그죠.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맞습니다. 이런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생원진사시에서 생원시는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묻는 거예요. 사서 오경을 바탕. 그런데 진사시는 문예창작입니다. 아. 그 시집기. 그런 거는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 안 되지 않아요? 아, 왜 자꾸 안 된다고 합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나와요 이것도. 시도 그 어떤 저 법칙 같은 거 그럼요. 있잖아요. 예, 그 그런 게. 법칙도 있고 그대로 이거를 했나. 어기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럼 쇼미더머니는 왜 합니까? 에이. 아이 쇼미더머니 뭐가 달라요? 쇼미더머니도 그게 다 이제 있는 1등은 솔직히 다 알지. 네. 아, 제가 1등이구나. 아, BY구나 이영지구나 알죠. 알잖아요. 아니 난 BY 아니었어. 누구였는데? 안 되겠다. 그래, 아무튼. 바꿔요 안 되겠다. 저런 또라이가 한 명씩 있고 대중의 평가는 딱 정해지는 사람이 있지 네. 보통. 물론 최종 결정권자의 목소리가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그게 누구냐? 왕이에요. 망이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는 시험 문제, 그 마지막 전시는 왕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왕의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이 들어가겠죠. 항상 들어가죠. 그게 청약용과 정조예요. 아. 탁 문제를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답안지를 써내느냐 안 써내느냐 이거 문제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 지금 전란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어. 이 혼란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더 수습하는. 다시 한번 더 뭐 이렇게 좀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내기도 하고요. 그 광해군이 좀 이상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오.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이거 늘 과거 관련되어 있는 다큐나 이런 거 보면 늘 나오는 건데 왜냐면 이게 좀 너무 인상적인 시험 문제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 12월 31일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네. 쓸쓸해지는데 음. 도대체 왜 인간은 연말에 쓸쓸해지는 걸까? 이거 철학이네. 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좋은데? 아, 그러면 이게 네. 대수도루대론. 테스토스테론이요? 그것도 유교 경전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진짜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다 외워야 되는 아, 사시랑 비슷하네요. 거죠. 어떤 거요? 사시. 사법고시. 사법고시.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 사법 2차가 그거잖아요. 그쵸. 완전. 야 그때도 가을에는 외로웠나 보다. 이. 중종 때 있었던 또 시험 문제 중에는 술은 왜 좋지 않은가? 야 이것도 의학 때문에 이거는. 오.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어. 왜 사회에서 네, 정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냐. 정책적으로. 술이 왜 문제야? 야, 이거요. 야, 진짜 지금 대학 논술이랑 비슷하네요. 그 이게 원조죠. 원조죠. 이게 원조인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답안지 쓰는 애 중에 목숨 걸고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민주주의 하자. 민주주의 하자까지는 아니고 왕권 왕정 폐지. 타파. 재상 정치를 실현합시다. 왕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죽는데 고려 왕조로 돌아가자. 얘만 죽는 게 아니라 3대가 멸종을 당할 것 같은데 이거는 반역죄잖아. 조금 비슷한 게 답안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광해군 때인데 광해군 너무 폭정을 많이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그냥 되게 평범한 시험 문제 지금 나라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문제가 무엇이냐 왕을 그러는데 바꾸면 됩니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왕의 문제다. 문제입니다. 대쪽 같다. 대쪽이다 진짜. 쫙 지금 왕이 저지르고 있는 실정들 쫙 적고 마지막에 목숨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지다. 근데 이걸 죽일 수가 없잖아. 탁 했는데 광해군은 죽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 죽이려고까지는 못하고 끝내 얘는 절대 급제해서 빼라 라고 합니다. 네. 근데 33명 안에 들어야 왕이 시험 문제 낸 거 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급제는 한 거예요. 근데 급제에서도 빼라 그랬는데 관료들이 그거 안 뺀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니까. 그거 왕 마음대로 뺄 수 없는데요. 오, 야. 33명 안에 들었는데 조선 어떡해. 살아있네. 아 조선 그런 나라 아니라니까. 나름 아니 분쇄 그러니까 사회다. 광해군 쫓겨났잖아요. 나름 분권이 돼 있네.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지금보다 낫네. 지금보다 낫네. 죽이세요 하고 내가 나 차라리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 곽수산 이렇게 쓴다네. 다른 이름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와. 신하들이 안 된다. 그 정도 신하 정도면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제가 무대하고 와서 그러는데 남아 있습니다. 와, 대쪽 같네. 맞다, 근데 진짜. 그런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인이다. 시험을 패기로 이렇게 대쪽같이 친 이후에 활약은 미비했나 보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빨리 죽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실제로 이 최연소 급제자가 몇 살일까요? 최연소. 17. 소년급제. 어떻게 알았어? 그냥 찍었어? 17이에요. 소년급제라 그랬잖아. 네, 17에 급제한 사람이 있어요. 와, 아니, 장원 아니면 그냥 급제. 장원 급제자. 오. 17에 장원 급제했어요. 야. 조선 왕조 500년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이게 네. 이것도 말씀드리면 왕이 내는 시험 문제를 그 책문이라 그래요. 답안지를 대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등을 뭐라 그러냐면 1등이 그러니까 왕한테 1등부터 이렇게 쫙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험 답안지를 1등을 맨 위에 올려요. 그래서 그 1등 답안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압도적이다.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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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압권이라. 부른다. 모든 시험 답안지를 누르는 하나다. 그래서 지금도 압권이란 말을 쓰는 네. 거죠. 그 압권을 17이 합니다. 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초천재나 보다. 이 사람이 아마 선조 때였을 텐데 임진왜란 때 죽어요. 아이고. 20대 초반에. 전쟁 때 죽었구나. 네. 역시 관료였는데? 죽어요. 예. 너무 종사관. 뛰어나면. 종사관으로 참전했다가 26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분도 뭔가 했을 텐데 좀 일찍 그렇죠. 죽었거나 안 죽었으면 한 가닥 했겠지. 네, 뭐 아니면 뭐 그 이후에 뭐 중종 이제 그 인조반조 이후로 네. 뭔가 나락갔을 수도 뭐 나락을 있겠네. 갔거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고령 최고령 70 몇 살에 되신 분들 있어요. 자격을 주긴 주네요. 이런. 나이 제한 없습니다. 야, 열려 있다니. 예. 그렇게 조선이란 나라 아니 굉장한 과거보다 죽을 나라입니다. 수도 있겠네 쓰다가. 아니 왜냐면 정도로.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데도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뺏는 순간 삶이 공허해지고 목표가 맞아요. 상실되면서 삶의 이유가 없어질 수 있거든. 뭐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늦지막히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아니 그럼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 사서는 다 보고 네. 그 왕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관련된 뭐 책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걸 얘기하려면 교육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육제도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쭉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조선이 아무튼 그 정도로 시스템이 엄청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잘 돼 있네. 시스템이. 조선을 이게 항상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망했겠지. 그렇지. 예. 조선은 맨날 싸움도 잘 못하고 하는 것 같고 맨날 일본한테 두드려 맞고 청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저 진짜 너무 싫어 이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조선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일단 시험제도만 놓고 딱 봤을 때도요. 그럼 시험은 누가 칠 수 이렇게 체계적인 이 시스템 누가 칠 수 있느냐? 다 칠 수 있습니다. 천인 빼고 누구나 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열려 있었어요? 양인. 노비가 진짜 많을 때 추정하면 40%, 평균적으로 30에서 35%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70에서 65%는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는 꽤 열려 있는 거였네요. 꽤 열려 있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특징이에요, 이거. 근데 노비였을 것 같아. 못 쳤을 것 같아.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는 못 쳐요. 여자 못 쳐요. 진짜 여자 못 쳐요. 죄송합니다만 조선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자 못 쳐요. 여성 참정권의 얘기가 이제 1900년대 이후에 나오죠. 여자 그냥 빼놓고 얘기하신 죄송합니다.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 궁녀 시험 봐야지. 궁녀 시험. 다모 시험.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남녀 합산으로 해서 천인만 빼고 만약에 7-80% 정도까지 육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재현 쌤과 제가 이제 공호학번인데 그때 대학 진학률이 82%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그 전으로 이제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0% 후반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대학 진학률만 따졌을 때는 거의 지금과 그때와 기회는 거의 비슷했다. 대학의 높고 낮으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학의 서열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비슷하게 여성이 제외돼 있긴 했지만 조선 시대라는 걸 신기하네.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긴 하네. 그러면 가영 씨 말대로 여자인데 시험 보고 싶어가지고
남장하고 시험 본 케이스 없어요 혹시? 그런 케이스는 그게 성균관 스캔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여자가 남자하고 들어온 아 거잖아요. 그렇네요. 박민영 씨가. 아, 그래요? 네, 박민영 씨가 들어온 거죠. 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4-5명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다 흘려가지고 각방이 안 됩니다. 각방이 안 돼요. 3명 다 흘려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럼 서너 명이 같은 방 쓰면 만약에- 세 명이 거짓말 세 명이 거짓말 아니, 왜냐면 묻어줄 것 같은데. 합의하에. 박민영이야. 그러면은 서로 손가락 걸고 약속해야지. 야 얘기하지 말자. 이게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서 얼굴 그랬겠냐. 빨개진 것 봐. 아니 왜냐면 박민영이면 이거 갖다 고발하면 이제 얘랑 같이 같은 방 못 쓰니까. 참고로 성균관은 네. 그 제한이 없어요. 평생 성균관에서 살아도 됩니다. 아. 그럼 얘도 대가 못 치게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사실상 결혼이야. 도망가 살아야지 이제.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기회는 열려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들이 칠 수 있느냐? 아, 못 치죠. 힘들기는 합니다. 네. 농사 지으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 불가능하죠. 일단 지역 예선에서 일단 합격이 쉽지 않겠지. 네. 불가능합니다만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라이 같은 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괜히 생기지 네.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원래 지금도 있잖아요. 어. 그 맨사보다 더 높은 거 하나 있다던데. 어? 맨사보다 하나 높은 게 초맨사. 있대요. 슈퍼맨사.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한 번 보면 그렇죠. 다 외워지고. 외워가지고. 예. 그 현실 적용까지 바로 팍팍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중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 근데 그러면 중앙에서 논의를 해요. 어. 아니, 그만큼 사실 기회는 열려 있지만 네. 유리천장? 막상 유리천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논의하냐면 어. 임금한테 보고를 해요. 어. 전하 저기 전라도에 어부 하나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 대가까지 친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막 이런 걸 물어봐요. 오. 개천에서 용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말한 그 관료 입장에서는 문제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 양반과 사대부의 기강이 무너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거기서 논의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규정이 없다. 오. 걔네가 쳐서 올라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어딨냐. 오. 경국대전에서 다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 안 된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그냥 치는 거예요. 오우, 멋있다. 아,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걔들이 뭐 올라오겠어? 정도전 그런 분 아니야. 정도전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쉽지 그게 않은 거지. 쉽지 않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기득권이 굳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올라오는 게 기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법치적 신분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네. 막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지만 네. 원칙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칠 수 있다는 게 깨진 적은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다. 네, 예.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칠 수 있습니다. 오. 네. 그 그럼 옛날에 그 살아있네. 단종 때 황표정사는 어느 단계에서 했던 거예요? 황표정사요? 그거는 인사 이동 때 아니에요? 인사 이동 관리들의 좋은 자리 보낼 때는 네.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어디 영화 관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황표정사? 맞습니다. 네. 이거 찍는 거 김종서 장군. 이 조선의 교육과 이 시험 제도를 표현하는 글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들어봤던 글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라고 아. 배우고 때에 맞춰 그것을 익힌다면 참으로 기쁘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배우고 익혀라. 배우고 이렇게 논어에 나오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라. 이게 그냥 모든 시스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제도 굉장히 유연했고요. 성리학적인 저번에 이제 성리학이 그냥 유교 경전 외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정교한 통치 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학문인 거죠.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국대전이라고 법이 딱 명확하게 있는 사실상 법치를 지향했었던 나라. 그런 나라의 밑바탕에는 이런 교육제도와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뭘 가르치느냐?
조선의 성리학적 교육 실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뭐냐면 성균관의 학령이라고 하는 건데 네. 학령. 커리큘럼? 아니요. 이것이 교육이다. 아. 라고 하는 거예요. 유생들이 독서할 때는 먼저 의리를 분명히 하여 마녀 가지 변화에 통달하도록 해야 하며 헛되이 장구를 숭상하거나 문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항상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와 같은 책들을 읽고 노장에 관한 책이나 불경 잡류 제자백과의 책과 같은 것들은 끼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위반하는 자는 벌한다. 이게 학령입니다. 사서오경은 그럼 뭐냐?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이제 사서라고 부르고요.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그 중에 혹시 임금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게 있나요? 그게 임금의 대학입니다. 그게 대학. 네, 왜냐면 제가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게 대학입니다. 한 배우 때문에 계속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정도전이 이성계가 다른 꿈을 꾼다. 내가 계속 꼬시거든요 이성계한테. 대학 영월. 읽고 있어서 그게 나오거든요. 이성계가 하루는 갔더니 대학을 읽고 있다. 그걸 보고 정도전이 군주댐. 얘도 이제 왕권 킹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그걸 보고 이제 느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논어가 제일 두껍고 어. 맹자가 고다. 어. 대학 중용은 조금 짧습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게 쭉 그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뭐 그것도 있어요. 그 방금 딱 말씀해주신 그게 있는 커리큘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학은 한 달, 한 달, 그렇지. 중용은 2달, 2달. 논어와 맹자는 각각 4달, 아. 시경과 서경, 충추는 각각 6달.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주역과 예기는 각각 7달로 기한을 정해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역 다 7달. 같이, 네. 같이 이렇게 쫙. 도울 하는 김용국 선생님 주역으로 젊게 보시던데. 근데 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주역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공부했는데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네. 하기도 주역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다 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길어야지 해석 자체가 그래요. 네. 사서오경을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가면서 학령에 제시된 대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처럼 A, B, C, D, F로 나뉩니다. 평가가 어. 대통, 통, 약통, 조통, 불통. 불통. 성적을 딱 매기는 거예요. 너 불통이야. 네. 이거지. 불통하면은 그 합격 못 하는 탈락. 거예요. 이거를 진짜 거의 매주 칩니다. 매주. 어. 성균관에서. 매번 쪽지 시험 같은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균관에 입학을 하면 야,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빡세겠다. 기숙학원이에요. 어. 계속 치는 거예요. 대과 전까지 어. 쪽지 시험 계속 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불통이네. 어. 이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제 아니까 그것도 바짝하고 세미나하고 네. 세미나 엄청 합니다. 아. 세미나 엄청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당연히 학맥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드렸었던 건 성균관에서의 네. 일상인 거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향교예요, 향교. 지방학교. 향교입니다. 네. 이것도 미친 겁니다. 어떤 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 지방에 학교가 다 있는 나라. 국립학교를 어. 1읍 1교 어. 한 읍에 하나의 국립학교 무조건 세운다 원칙입니다. 이야, 교육열이 진짜 어마어마했네. 국가적으로.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임금과 사대부가 너네를 다스리는 걸 이런 이론에 기초해 가지고 너네를 다스리는 거야라고 하는 걸 밑에 이제 피지배 계층에게까지 널리 알려주는 용도가 사실 그런 게 이데올로기인 거잖아요. 전시 용도일 수도 네. 있는. 네. 그거를 교육하는 걸로 향교를 그렇게 만들어서 양이는 무조건 다 들어갖고 교육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막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국가가 다 제공하는 기적의 도서관 같은 느낌이네요. 기적의 도서관이요.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이제 MBC 느낌표에서 나왔었다. 약간 그런 거죠. 곳곳에 계속 이제 책을 보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공부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게 군현이 원래 군현제가 이제 뭐 어떤 읍은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한번 세봤더니 한 324곳의 향교가 남아 있어요. 네. 전국에 300개가 넘는 국립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 찾아보면 없습니다. 전국에 경찰서가 몇 개인지 아세요? 300개가 안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구대 빼고. 네, 경찰서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한교가 있었어. 일종의 지배 체제가 어. 굉장히 촘촘하다는 걸 얘기해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 개수는 지금 개수인 거죠? 예, 지금 개수. 현시대 개수. 예, 예. 근데 그것보다 조선시대 학교가 많은 더 거예요. 많았다는 거 그만큼 아. 촘촘하게 지배 체계가 들어갔다는 거. 그럼 향교는 공짜였어요? 네. 오. 굉장히 중요한 또 아닌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 예산. 진짜 공교육은 확실한 공교육이긴 했네. 공교육입니다. 공교육 기관이에요. 공교육 기관이고요.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됩니다. 건물 같은 거 다 해주고요. 유지 보수 다 해주고요. 교수들 여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람들. 비용,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 활동에 부수되는 재반 비용,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 비용 이런 거 다 국가에서. 어. 아니 최초의 무상교육 시스템이네 그러면은. 그렇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네. 네. 조선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캐라셀 패치입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물퉁물퉁 파고드는 손발톱 가지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는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 특허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그런 캐라셀에서 만든 캐라셀 패치 제품인데요.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만 주무시면 관리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관리를 더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 선물하시고요.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 역사 뇌피셜 근홈 입력해 주시면 11월 30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캐라셀 풋크림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캐라셀 패치. 이 한 통에 이제 나눠져서 6개 파우치에 14회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14회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뜯으셔도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리나 보관도 편하십니다. 간편하게 주무시기 전에 손톱이나 발톱 조금 이제 손상이 된 것 같다,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발톱에만 붙여놓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떼주시기만 하면 관리 끝이죠. 네, 보통 여름에 이제 패디 네일 케어 많이들 받으시다가 겨울 되면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안 받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발은 패디 케어 많이 안 받잖아요. 네. 그때 딱 요 캐라셀 패치 붙여서 발톱 좀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튼튼해진 발톱에 여름에 또 예쁘게 페디케어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에 관리 안 하면 여름에 또 이렇게 할 때 발톱 자체가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약간 문제 많이 생겨가지고 또 예쁘게 발톱 케어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럴 때 관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라셀 패치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11월 30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하는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조선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재정이 좀 궁핍해지는 원인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생들이 되면 네. 여기에 있는 학생이 되면 군역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군대 회피처로 면제거나 면제. 이게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글도 못 읽는데 와가지고 학생 그럼 50 넘게까지 계속 학생이면은 군대 안 가는 거네. 그 막 구수하고 뒤늦게 학교 와서 복학생형 존나 짱나거든요. 구수라니. 네. 여기는 보통 한 4, 50수씩 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 4, 50수씩 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니 그 부잣집 자식들은 또 그러면 공교육 계속 거긴. 싫을 거 아니야. 공교육 싫으니까 또 사교육 열풍도 불었겠네. 부자들 사이에서는 강남 사교육 열풍처럼. 그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자, 향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이제 60 넘어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0대쯤 되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냥 거기에 적을 올려놓고 군대 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지금도 똑같잖아요. 네. 고등학교 평가하는 기준 뭡니까? 그 대학 합격이죠. 어디 대학? 많이 보냈냐? 서울대학. 성균관 보낸 거. 똑같아요. 속과 합격자로 나옵니다. 합격자. 속과 합격자로 나눠봤더니 이 서울에 있는 사부학당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향교. 네. 서울에 있는 네. 거기 향교는 생원진사 초시 합격률이 100%입니다. 이야. 이때도 그랬네. 자사고. 파라군. 네. 여기 정도 나오면 네.
생원 진사는 웬만하면 되는 거예요. 야, 대원 외고 뭐 이런 느낌, 한영 외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대원 향교, 한영 한교, 한교. 그런 거죠. 네. 근데 향시를 봤더니 7% 이하로 떨어졌어요. 와. 10명 중에 한 명도 못 보내. 못 보내는 거죠. 100명 그렇죠. 10명 100명 중에 한 7명, 6명 정도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향교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16세기부터 조금씩 일어날 때쯤에 갑자기 향교 옆에 있는 이상한 특수교육기관이 뜨기 시작해요. 뭐지? 그게 서원입니다. 사교육. 아 도산서원 이런 거. 그런 서원. 서원이 뭐냐? 관악 시스템이 무너지면서부터 뜨기 시작하는 건데 원래는 사림들의 교육기관이에요. 네. 근데 원래 사림은 뭐냐? 조선 왕조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네. 우리는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성리학을 지방에서 네. 성리학을 가르치는 걸 우리는 택하겠다 하면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처음에 서원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규칙이 있어요. 네. 우리는 과거 시험용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대안학교들이 그러잖아요. 네. 수능 시험 용으로 네. 공부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열린 교육 열린 이렇게 교육, 그다음에 대안 인재, 교육. 우리는 인재 양성, 전인적 교육, 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16세기쯤 되면서부터 그 조광조 이후로 네. 보면 저희 다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사림들이 조금씩 과거 시험을 치기 시작해요. 정계 진출. 근데 쳤다면 합격이야. 이야. 근데 서원을 계산해 봤더니 그 애네들이 그 합격률을 계산해 봤더니 압도적으로 서원 출신들이 향교 출신을 눌러요. 그러면 누가 어떤 4대부가 혹은 어떤 과거 시험 합격하고 싶은 양인이 향교에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서원으로 몰리겠네. 서원으로 올리죠. 민사고로 가는 이유. 메가스타디가 출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EBS 밀립니다. 네. 근데 네. 밀렸을 때 조선이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 딱 그거를 탁 하고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손준 씨가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못하시는 요즘 바람에. 이민 가라는데. 그게 뭐냐? 네. 그게 뭐냐?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태계 이항인데 태계 이항이 딱 얘기해서 우리 증 달아주세요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증을 주세요. 학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지금으로 우리도 따지면 공교육으로 만들어 주세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립학교라고 하는 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사고가 된 거야. 쉽게 네. 말하면. 그게 자사고인 거죠, 사실. 자사고처럼 증을 주세요. 사립학교인데 국가가 예산을 주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원이 막 하고 만들어지다가 태계 이황이 그걸 딱 했을 때 소수 서원이 국가 인증 서원으로 딱 하고 처음으로 딱 그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서원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림들이 만든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을 달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과거 합격자들을 엄청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재가 거기로 몰리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서원의 취지와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지. 여기는 사실 조선 왕조와 입시 교육이 아닌데 여기는. 입시 교육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겁니다. 이왕 선생님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이게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미 기왕 이렇게 된 거를 사림이 이렇게 이제 조선은 사림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림을 키우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자꾸 사적으로만 둘 겁니까? 그러지 말고 국가에서 관리하세요. 양성화하자. 네. 그럼 손준 선생도 되게 메가 고등학교로 만들어달라고 그렇지. 했는데. 메가 메가고. 1, 메가 2고등학교, 메가 3고등학교 해가지고 실제로 그 비슷하게 이제 전주 상산고가 그 뭐지 성문영어인가 그 만든 사람이 그렇죠. 세웠던. 홍성대. 네. 성문영 아니에요. 그 수학정서. 네, 뭐 그런 수학이 느낌이죠. 정서. 그걸 뭐 옹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뽑혔냐? 어. 이런 학교 출신들, 서원 출신들, 서당을 거쳐서 서원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서당 거쳐서 서원으로 올라오고 서당이 서원으로 크는 경우도 있어요. 네. 향교는 사실상 거의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되고 그럼 걔네들 중에 누가 뽑히느냐? 네. 4, 5천대 평균 4, 5천대 1 많게는 진짜 18,000대 1까지 경쟁률을 뚫은 친구들 가장 많은 급제자를 낸 지방 어딜까요? 집안. 집안? 아 역시 해조씨죠. 해조씨 있나 볼게. 해조씨? 저를 만들었던 해조씨죠. 안동김 씨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해조씨. 해조씨는 30위 안에 없습니다. 남양홍 씨. 남양홍 씨.
남양홍 씨 30위 안에 있습니다. 있어. 12위. 우와. 제 이름이 장원임이요. 와 206명을 배출했습니다. 와. 왜 많지? 왜 많지? 야,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안 잠깐만. 족보로 산 게 맞아. 그지 같은 집안꾼이. 상식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배출한 8명을 배출했어요. 이야. 홍문관 대작 2명. 이야. 이야 100% 산 거죠, 그럼. 아니 왜 이렇게 100% 산 거지. 100% 산 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네. 우리 집만 좀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100%산 거지. 우리 집만 그럴 뿐이지. 확실해졌습니다. 정약용 확실해졌어요. 정혜인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오 근데 남양홍 씨 장난 아니다. 비싼 거 사셨네. 네. 돈은 잘 버셨나 보네. 돈을 잘 버신 거예요. 형티가 계속 이어져. 돈은 계속 제대로 잘 번 거야. 어디시죠? 간신배 씨였나 어디요? 저희 아예 없어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어디 배 씨? 어디 배 씨요? 저희는 성주배 씨인데 아예 성주 배 없어요. 씨. 비읍 씨 아예 없어요. 비읍이 없어요. 박 씨도 없어요. 나도 그냥 말 안 할래. 어디 박 씨? 어디 박 씨? 박 씨. 미랑박. 미랑박 씨. 있지 않을까? 미랑박 씨 6위. 와. 미랑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산 거죠. 100%산 거죠. 이야. 오 미랑박 씨. 아 근데 미랑박 씨는 문과급제자에 비해서 영의정 좌의정을 한 명밖에 배출 그렇지. 못해요. 이거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천재. 그냥 밑에 그냥 보급형으로 그냥. 거기까지 가다가 네. 이제 뇌물 처먹고 간 놈들이. 네, 바닥 깔아주는 그냥. 야구 타선은 9명이니까 네. 두번 타자가 존나 많은 거예요. 1위 어딜까요? 아 1위. 뭐 이씨 아닐까? 이씨 아무래도. 전주 씨입니다. 네. 그지. 2위가 안동건 씨. 와 2위 안동건 씨. 3위가 파평윤 씨. 윤 씨. 아 파평윤 씨. 아, 김은국 씨의 부인이죠. 그래서 4위가 대통령 지지했다고. 청주한 씨, 5위가 광산김 씨. 김 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진짜 대단한 건데 이 과거 급제를 하고 영의정 좌의정 올라가고 당상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를 집안이랑 등수와의 그러니까 과거 급제 등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S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때 정도까지의 영향력이 커져서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게 높은 경우가 쫙 있다가 그게 한번 자정작용을 거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네. 자정작용을 쫙 거치면 다시 등수 중심으로 당상관 올라가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한 100년이 또 지나면 또 비리가 쌓이고 또 부패가 쌓이고. 되고 해가지고 네. 조상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당상관까지 올라가는 게 높았다가 또 다시 한번 영종도 때 자정작용을 한번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것과 신분, 집안, 양반 뭐 이런 게 서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독점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흐트러지고 또 독점하려고 하다가 흐트러지는 걸 반복하면서 500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았던 나라가 네.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이게 진짜 한 세대에 독점했으면 썩었겠죠. 그럼요. 네. 그 자정작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향했었던 법치,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그 양반제의 유연함, 그 신분제의 유연함,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굴러갔었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늘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근대를 지향했느냐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꼭 모든 인류가 근대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네. 당시에 스스로들이 판단했었던 정답이라는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었던 나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교육제도와 시험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과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이란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좀 되는데 재밌는 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과거 시험 볼 때도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컨닝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이야. 콧구멍에 넣기도 하고 똥구멍에 넣기도 합니다. 어떻게 꺼내봐요? 어떻게 빼? 여기 이제 팬티 안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딱 아. 갖고 넣기도 하고 어. 1.8m가 떨어져 있거든요. 어. 근데 봐요.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봐요. 눈이 좋아. 눈이 좋아. 그냥 보기도 야, 하고. 대단하네. 그다음에 상시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몰린다니까. 네. 그러면 1.8m 못 뛰어요. 어. 그래서 김홍도가 그림으로 남긴 게 있어요. 어. 난장판이라고. 아. 그 난장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서로 같이 써요. 아. 시험 문제 같이 쓴다니까. 아니 그러면 딱 봐도 아니 내용이 답안지 내용이 똑같은데 논술인 게 똑같으면 이건 100% 아니 그때 다 탈락이죠. 그때는 어. 그 벼루에 먹 갈아서 쓰는 거죠. 그럼요. 싹 다 그러면 하는 벼루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우리 지우개에 답안 써놓거든 있거든. 거기다가 그런 거 응답으로, 비슷한 데다 응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 아니 파묘처럼 그냥 얼굴에 다 이렇게 싹. 몸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감독하면 안 썼는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몸에다 써놓고 감독관을 매수해요. 감독관 매수가 있습니다. 야. 숙종 때 감독관부터 비리가 300명이 엮여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이야. 뭐 대리 시험도 있고. 대규모네. 장난 아니게 터졌습니다. 야. 다 그 삭탈관직하라 그랬거든요. 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 삭탈관직 이건 무슨 삭탈관직? 죽이라고. 아. 사형시켜야 된다고. 사형제도란다. 이 과거 제도를 더럽혔으니. 네. 그 정도로 튼튼했던 나라예요. 물론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흐트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벽이라고 대리시험. 거벽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남아 있어요. 전란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건 이제 문과도 활 대신 쏴주는 사람이고요. 문과에서 대리시험 이 사람이 쳤다 하면 합격. 야. 근데 이 사람 왜 그랬냐? 아마 서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안 돼. 그래서 근데- 합격을 해봐야 어. 당상관으로 올라가거나 뭐 좌회정 영의정이 못 되니 똑똑하긴 하네. 돈 받고 대신. 돈 받고 대신해서 나 돈이라도 불리려다 이런 사람들 아니 근데 워낙 유명했으면 얼굴 팔려가지고 다 알 거 아니야. 잡힙니다. 아. 잡히기도 하고 끝까지 못 잡힌 사람들도 있고 어. 잡히면 죽여요. 아니 과거 시험은 규정 비리는 죽인다니까요. 야, 이 인생 목숨을 걸고 진짜. 아, 그렇지. 돈 많이 줬어요. 단가가 셌겠네. 그 정도로 안에 부정부패가 엄청났을 때도 있지만 이것도 자정작용이 있고요. 결국엔 이 자정작용이 안 될 정도로 부패했었던 때가 19세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쯤 나라가 망한 거지. 근데 그게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때문인지 네.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는 여전히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과거 시험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